예, 힘드시죠?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325페이지에 컨 2번의 취득 시효를 지금부터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시험에 아주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매해 시험에 물어보기 때문에 예,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령 예를 든다면 예,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고 이 토지를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을이 이 토지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요. 20년간이란 장기간 동안 계속하여 소유의사를 갖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면 을이 이 토지를 시효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전부 엔드의 개념이에요. 20년간이란 장기간 동안 계속하여 점유해야만 하고 소유의사를 갖고 즉 자주 점유해야만 하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를 해야만 한다고. 그럼 불계속 점유라든지 타주 점유라든지 폭력, 엄비에 의한 점유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을이 이 토지의 소유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자 없는 점유를 하고 있다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는 시험 아닙니다. 권리의 외관을 중시한 거예요. 이와 같이 점유하고 있다면 사회 일반인이 바라볼 때 이 토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을에게. 그래서 권리의 잠자는 진정한 소유자인 갑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보다 권리의 외관을 중시하여 점유하는 을에게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 중에 하자 없는 점유 중에 빠진 게 있잖아요. 선의 및 무과실이란 말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선의 무과실 점유는 부동산 소유권을 점유 취득 시효하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결국 이와 같이 점유하고 있다면 악의 점유자라 할지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선의 악의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 말입니다. 악의 점유자도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시효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때 시효 완성자가 가지는 권리는
시효 완성자가 가지는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지 소유권 아닙니다. 등기가 됐다면 등기 청구권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시효 완성자가 가지는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때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기 때문에 무슨 취득이라고? 원시 취득이요. 245조 제1항이라는 법률 규정에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고. 그럼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데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민법 187조 이외입니다. 민법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민법 187조에 대한 예외로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는 무엇해야만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시효 완성자가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시 취득이란 말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갑의 소유권을 성계하는 게 아니에요. 원시 취득이에요.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다.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되지만 그 법률효가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합니다.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이 말은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일정 시점부터 을이 점유를 시작했고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면 시효 완성 후 일정 시점에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언제로 소급한다고? 점유를 개시한 때로. 왜 을의 소유권 취득이 무엇이기 때문에?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등기란 형식은 필요하지만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취급해요. 예. 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럼 무엇을 점유 취득 시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대상에 관련된 한 4가지를 해보자고요. 이 규정의 취지는 원칙 타인 소유 토지를 이렇게 점유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로 만든 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자기 소유 부동산도 점유취득시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왜 이런 판례가 나왔는가? 대표적인 예요. 전란통에 관공서가 폭격을 맞았기 때문에 공문서가 거의 다 소실돼 버렸어요. 그 전란통에 피난을 가다가 권리증을 분실한 경우도 많다고.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데 권리증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관공서도 전란통에 폭격을 맞아 공문서도 사라져 버렸다고. 소유권을 입증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그때 마침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원래 이 규정의 취지는 타인 소유 부동산을 이렇게 점유한 경우 점유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만든 규정인데도 판례가 만약 소유자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소유권 행사를 위해서 자기 소유 부동산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원래는 타인 소유 부동산을 점유해야만 되는 게 원칙이에요. 예. 두 번째, 국유재산은 우리 시험에 필요한 것은 일반 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구별하면 돼요. 민법 판례는. 이 외에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일반 재산이란 말을 오랜 세월 동안 잡종재산이란 표현을 써왔거든. 근데 잡종이란 말이 어감이 안 좋잖아요. 어감 좋습니까? 잡종이. 그래서 용어를 바꾸었을 뿐이에요. 현행법은 일반 재산이라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잡종재산이라 명명할 때 판례들은 전부 무엇이라 언급하고 있어? 잡종재산이라고. 현행법은 일반 재산이라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가 잡종재산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지문은 두 가지 용어가 다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럼 일반 재산과 잡종재산은 같은 의미다를 기억하고 점유취득시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재산은 점유취득시효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일반 재산, 잡종재산은 일반 개인, 사인의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개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행정재산은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한다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일반 재산, 즉 잡종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만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나중에 이런 판례 할 거예요. 맛배기요. 일반 재산일 때 시효 완성했어요. 아직 등기하기 전에 무엇이 돼버렸다고? 행정재산이 돼버렸어. 이제는 등기한다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판례들을 할 거예요. 세 번째, 교재는 이 두 개만 적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 토지 일부는 등기를 못 하잖아요. 한 필지 전부의 등기 기록을 만들지 일부에는 등기 기록을 둔다 안 둔다? 안 두는데도 부동산 일부도 참고로 객관적 징표가 있다면, 객관적 징표란 이야기가 오래된 판례는
탱자나무 울타리와 같은 객관적 징표가 있다면 점유 취득 시효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토지 한 필지 일부인데 그 일부가 탱자나무 울타리로 딱 둘러쳐져 있다고. 어느 일부인지 객관적 징표만 있다면 점유 취득 시효 가능해요. 그럼 등기 못하는데 얘 분필하면 돼. 객관적 징표에 따라 분필하고 분할하고 등기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도 객관적 징표가 있다면 점유 취득 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다음 나중에 할 공유 지분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공유 지분도 점유 취득 시효할 수 있어요. 기억은 가물하겠지만 입문 과정에 가볍게 했어요. 지분이 소유권의 개념, 소유권의 양적 일부예요. 되겠습니까? 지분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어요. 토지라면 한 필지 전부의 소유권이 하나가 있는데 2인 이상이 지분의 개념으로 그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 말해. 그 지분도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지분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부동산 전부를 점유해야 됩니다. 한 필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면 공유자 1인의 지분도 점유 취득 시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 지문에 등장할 만한 것이 이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럼 시효 완성자가 가지는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인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누구에게 행사하는 것인가? 주로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언제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줄여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합니다.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은 진짜로 이제 마지막에 처음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을이 일정 시점부터 점유를 개시했고 을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도래했다고. 드디어 을이 오늘 현재 이 시효 제도를 알아서 등기 청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갑이 그대로 소유자입니다. 단 한 번도 소유자가 달라진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을이 현재 소유자인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잖아요.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건 시험의 논점 아닙니다. 예. 두 번째.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을이 일정 시점부터 점유를 시작했고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을이 시효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도래하여 을이 시효 제도를 알고 등기 청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갑병이 매매계약 등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다. 현재 소유자도 병이고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도 누구다? 병이라고. 그러니까 을이 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시험의 논점이다 아니다? 단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것은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것은 취득 시효의 중단 사유다 아니다? 만약 을이 10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취득 시효가 중단이 되면 10년 점유한 것이 제로가 되어 중단이 되면 그럼 또다시 20년 점유해야 된다고. 중단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점유는 그대로 살아있어. 병이 소유자가 된 이후 몇 년간만 더 점유하면 돼? 10년이요.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것은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그 정도가 간혹 지문에 등장할 뿐 이건 시험의 논점 아니에요. 시험의 논점은 세 번째.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일정 시점부터 을이 점유를 시작했고 을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를 완성하고 현재에 도래했다고요. 그런데 시효 완성 후 갑이 병과 매매 계약 등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 소유자가 병으로 달라져 있어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병이잖아요. 근데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갑이다, 병이다? 갑이라.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있지만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등기를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이게 시험의 중요한 논점이에요. 다시 이걸 입문과정에 했는데도 다시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만 시험의 논점이기 때문에 3월 달에 판례할 때도 항상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를 전제하여 계속 설명합니다. 예. 그래서 왜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가 시험의 논점인지 그걸 이해하라 설명한 거예요. 이 설명은 이제 안 합니다. 예.
그럼 가장 기본을 맛을 한번 볼게요. 시험의 논점은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사실 이건 큰 의미 없어요. 왜? 이미 등기가 되어버렸다면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점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시효 완성 후라는 말이 오면 등기 전이 따라옵니다. 예. 이걸 전제한 판례들이 수십 개예요. 근데 시험에는 그 수십 개의 판례 다 알 필요 없어요. 최대 한 8개, 9개. 시험에 정답이 되는 요소는 17개예요. 17개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요. 그럼 가장 기본을 해볼게요. 3, 4월 달에 할 내용을 예습하고 있어요. 판례들이 전부.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을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등기해버렸다면 더 이상 논점이 없다고. 시효는 완성했지만 아직 등기는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 을이란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지 아직 소유권은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고.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을이 시효를 완성했지만 아직 등기하기 전 갑이 또다시 병과 매매 계약 등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병에게 해줘 버렸다고. 그럼 이 병은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럼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 소유권을 취득한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 이 병이 여기서 바로 할게요. 이 병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이 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없어요. 왜? 나중에 이런 거 할 거예요. 이중매매의 법리는 제1행위도 제2행위도 매매에 국한되지 않아요. 지금 첫 번째 건 시효 완성이잖아.
두 번째는 매매를 예를 들었어요. 제1행위도 제2행위도 매매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 가담이란 말이 등장하면 전부 무엇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때 적극 가담,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요. 을이란 시효 완성자는 채권자 대위권, 대위하면 돼.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을 대위하여 이 제3자 병의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채권자 대위권이요. 이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이니까 시효 완성자인 을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을 대위하여 이 병의 등기를 말소시키면 등기 명인이 누가 된다고? 갑이. 그때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돼요. 되겠죠? 예. 그 다음 두 개 했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가령 예를 든다면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이 토지를 을이 20년간 소유자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는 완성했지만 아직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병이 매매 계약 등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 병으로 소유자가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원인행위, 채권행위가 무효가 된다면 이 등기에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복귀되었다? 갑에게. 되겠습니까? 네. 그럼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고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 소유자는 달라졌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에게 소유권이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하나의 예를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아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이 됐다면 시효 완성자인 을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즉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 소유자 변경을 전제하여 판례들을 계속 풀어갈 거예요. 그럼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맛을 좀 보시고, 자, 다음입니다. (245조) 제2항의 등기부 취득 시효예요. 너무 올라가 버렸네.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근데 이 토지는 을 명의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요.
을 명의로 소유자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이 갑이 진정한 소유자고 이 을은 무권리자입니다. 등기된 자가 무권리자인 경우가 있다고.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갑을 간에 매매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되기 위해서 이 등기의 말소 등기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말소 등기 안 해도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된 상태이기 때문에 갑이 이 등기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되겠습니까? 방치하는데 이렇게 방치하면 큰일 난다는 말입니다. 을이 소유자로 등기된 채로 10년간이란 장기간 동안 소유의사를 갖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리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자, 촬영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기 245조 제1항 요건 보이시죠?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구별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 점유한 자에게 무엇이 있어야만 해? 등기가 있어야만 한다고. 그리고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시효는 몇 년 점유해야 되는데 20년이요. 이 등기된 자는 몇 년 점유하면 돼? 10년이요. 소유의사를 갖고 즉 자주란 말은 공통이요. 선의 및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하고 차이점이요. 평온 공연은 똑같아요. 그리고 등기된 채로 이와 같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등기는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요건만 갖추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점유 취득 시효보다는 다툼이 많다 적다? 적어요.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갖추지 않았는지 다툼. 등기부 취득 시효도 요건을 갖추었는지 갖추지 않았는지 다툼은 생길 수 있어. 그런데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등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시효를 완성한 자 사이에 다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일반적으로 저기에 소유자 갑은 이런 제도를 모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가 다 있노? 벨게이도 아니고. 이래 생각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효를 완성했는데도 등기 안 해주고 확 팔아버리고 딴 사람한테 등기해버리고 슈퍼에 앉으면 자기가 정당해. 법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데 어느 놈들이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독재 정권도 아니고 이래 얘기한다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정당성을 갖고 팔아치워버려요. 무지한 짓입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저기에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는 다툼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요건을 갖추었는지 갖추지 않았는지의 다툼만 생기지 요건만 갖추면 등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건 분쟁이 적다고. 이것 시험은 상대적으로 이것은 좌측보다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논점도 적고 판례도 몇 개 없어요. 이건. 그럼 자, 앞 시간에 첫째 시간에 했던 거 응용해 볼게요. 자, 저쪽에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 소유자인 갑하고 시효 완성자 을 사이의 첫 번째 다툼이요.
요건을 갖추었는지 갖추지 않았는지 다툼이 생겼어. 소송이 붙었다고. 그럼 20년간 계속 소유의사 자주요. 평온 공연. 이건 전부 시효 완성자인 점유자에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추정되는 자,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을이 입증한다 안 한다? 안 해. 시효 완성을 저지하려고 하는 갑이 20년 동안 계속된 점유가 아니다. 또는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다. 또는 폭력에 의한 점유다.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다는 추정되는 것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시효 완성을 저지하려고 하는 자가 입증하지.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입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입증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거예요. 그 말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그 내용을 다시 해보면 첫째,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점유 취득 시효와 달리 악의 점유자는 등기부 취득 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선의여야만 해요. 두 번째, 첫째 시간에 했던 무과실 점유만큼은 점유자 을에게는 추정이 된다 안 된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 점유란 것을 입증하면 을이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있어요. 무과실 점유를 입증하면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는 갑이다 을이다? 을이잖아요. 이건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대원칙에 따라 해야 돼.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증함으로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무엇해야 된다고? 입증해야 된다고. 입증 책임은 민법의 종착역이라 그랬습니다. 예, 자꾸 들어보고 5, 6월 달까지만 이해를 하면 된다고. 자, 원칙이 또 헷갈린대. 소송에서는 누가 증거를 세울 것인가? 입증함으로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근데 만약 법률 규정에 일정한 사실이 추정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때는 추정되는 자는 입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추정되는 것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요. 근데 무과실은 추정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대원칙에 따라 입증함으로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가 입증해야지. 무과실 점유를 입증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유리한 자가 누구다? 을이에요. 을이 무엇이다?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라. 됐습니까? 예, 다시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와 등기부 취득 시효의 차이점은 첫째, 등기부 취득 시효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에 한해서 등기부 취득 시효를 인정한다. 둘째,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 점유해야 되지만 등기부 취득 시효는 점유자인 을이 소유자로 등기됐기 때문에 몇 년만 점유하면 된다? 10년이요. 그리고 일반적인 점유 취득 시효와 달리 선의 및 무과실이 요건이기 때문에 악의 점유자는 등기부 취득 시효를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리고 이 등기부 취득 시효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에게 인정하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등기는 또다시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되겠습니까? 를 기억하고 그 다음 앞 시간에 점유의 성계했었잖아요.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을이 반드시 자기가 20년 동안 점유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잖아요.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그때는 전점유자의 점유에 하자도 성계해요. 하자 없는 점유라면 20년을 맞추면 돼. 점유의 성계를 주장하여. 점유의 성계가 인정되듯이 무엇의 성계도 인정된다고? 등기의 성계도. 등기의 성계도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을이 반드시 자기 명의로 10년간 등기되어 있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전점유자의 소유자 등기도 성계 주장할 수 있어요. 등기의 성계가 인정이 되고 이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 등기에 터잡아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원칙이. 예외는 나중에.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든 구조는 무효 등기잖아요. 갑을 간에 매매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는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말소 등기가 필요 없이 갑에게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됐다는 말은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등기로 말소 등기 대상이에요. 이런 무효 등기인 말소 등기에 터잡아 이런 요건만 갖추면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예외가 있다고 배울 거예요. 등기법 시간에 아직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랐어요. 무효 등기에 터잡아 등기부 취득시효 하지 못하는 예외가 있어. 자, 우리나라는 하나의 부동산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는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럼 동일한 부동산의 등기 기록이 이중으로 개설된 것을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 중복 등기라 말해요. 이 중복 등기 중 무효인 뒤에 격려된 등기, 후 등기에 터잡아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효 등기에 터잡아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가 학자들의 주장은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학자들의 주장은 시험의 논점 아니에요. 학설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예. 판례가 인정하는 무효 등기에 터잡아 등기부 취득시효 하지 못한다는 대표적인 예외가 하나 있어.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 중 무효인 뒤에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에 터잡아 등기부 취득시효 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살을 붙일 게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비교해보라 설명했고, 근데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서는 아직 살을 붙일 게 제법 남았습니다. 점진적으로 할 거예요. 알아들을 때쯤 되면. 그래서 5, 6월 달에 이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오늘 설명한 것 중에 이건 생략할 거예요. 3, 4월부터는. 나머지 내용들은 빨리 설명하고 판례들을 추가해 나갈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시효 취득까지 설명을 드렸고 뒤로 넘어가셔서 예, 345페이지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거기에는 가로 보면 물권법 총론 참조하라. 이 말이 총론할 때 물권적 청구권 했었죠. 그 내용을 다시 서술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강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뒤로 넘어가서 348페이지요. 제5절 공동소유란 파트 있죠. 예, 거기부터 다음 주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한 4, 5번 빨리 마칠게요.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뭘 물어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예. 예. 예,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